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안녕하세요. 오늘 본 영화 대망의 첫 시간입니다. 와! 네, 저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저는 박영서라고 합니다. 네, 김성우, 박영서의 오늘 본 영화입니다. 오늘 본 영화 첫 시간, 오늘 다룬 영화는 뭐죠? 오늘 다룰 영화 기억이 안 나요? 나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입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네, 이 영화가 지금 화제인데요. 아카데미 지난 4일날 있었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두 상을 한꺼번에 탔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 두 명이서요. 네, 매튜 맥커너이와 자레드 레토가 탔습니다. 뭐 수상 이전부터 골든글로브도 타고 이미 수상이 예견되긴 했는데 정말 요즘에 연기력이 대폭발한 상태라서 네, 수상이 아주 여유롭게 됐습니다. 연기 진짜 잘했어요. 네, 매튜 맥커너이 저희 최근에 여러 번 봤죠? 머드를 시작으로 봤죠. 저는 네. 그 배우를 제대로 봤죠. 네, 머드. 그리고 작년 말이었고요, 머드가. 이번에 올해 또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The Wolf. 오브 월스트리트, 월가의 늑대. 이 영화에서 처음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그 증권 브로커 일을 처음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선배로 나와요. 아, 뭐 약간 그 해적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마틴 스콜세지 그 영화에서 디카프리오한테 알려줬는데 그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 그 후보로 그 더울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매튜 맥커너이가 또다시 우승을 함으로써 이번에 다시 그 나무주연상을 받음으로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네 번째 수상하지 못하는 노미네이트 되고 수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 디카프리오 형을 엄청 좋아하는데 네, 진짜 팬이잖아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면서 참 상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97년에 그 타이타닉 찍었을 때도 상대가 잭 니콜슨이었어요. 그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래서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이랑 그 디카프리오 둘 다 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잭 니콜슨하고 그 헬렌 헌트 이 둘한테 밀려가지고 둘 다 수상을 못했죠. 그 두 명의 배우가 타이타닉의 그 두 배우가 지금까지도 노미네이트는 계속 되는데 상을 못하는 불운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상복이 없는 건데. 네. 하지만 뭐 배우로서의 가치는 꼭 상하고 직결되진 않으니까요. 그럼요. 네. 충분히 좋은 배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튜 맥커너이 충분히 받을만 했어요.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영화,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음 볼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도 방송이 이어질 거거든요. 먼저 오늘 본 영화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다음 볼 영화에 대한 프리뷰, 이 방식으로 방송을 기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오늘 본 영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먼저 기본적인 줄거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줄거리 시작하십시오. 배경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지만 처음에는 달라스가 아니에요. 텍사스로 나오죠. 텍사스 실제로 매튜 맥커너이라는 배우의 출생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사투리를 아주 잘 구사하기도 하고요. 매튜 맥커너이의 출생지기도 한 텍사스에서 오프닝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근데 사투리를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못 알아듣죠. 그렇죠. 이건 어디서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영화 잡지에서. 네. 매튜 맥커너이가 연기하는 론 우드로프라는 사람이 이 텍사스의 로데오 즐기는 그 텍사스 있잖아요. 전형적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되게 마초적인 남자, 네, 활동적이고, 선글라스 끼고. 네, 거칠고 이런 막 사는 인생 약간 적극적으로 사는 여자 좋아하고 그런 남자로 나오는데 첫 장면에서 로데오 경기장에서 막 거친 그런 섹스를 나눠요. 그 로데오 경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치죠 거기서. 그렇죠. 네, 그 경기를 가지고 이제 몇 초를 버티면 된다 이런 내기를 하면서 돈을 걸었는데 실제로 그 경기에 패했으면서 내기에 패했으면서도 그 돈을 갖고 튀어요. 네, 이런 사기를 펼치는 모습을 처음에 보여줌으로써 이 론 우드로프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했던 우드루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막 살고 여자 좋아하고 막 파티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어느 날 쓰러져요. 이제 그 로데오 경기장에서 나와서 쓰러지는데 병원에 가서 들었더니 네가 에이즈다. 앞으로 남은 너의 기간은 한 달이다. 이런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많은 이제 일반인들도 그렇겠지만 이 우드루프라는 사람도 미래를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막 살았죠. 막. 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선고를 받긴 했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부인하면서 의사한테 막 뭐라고 하죠. 나는 에이즈 그렇게 누구만 걸리는, 막 동성애자만 걸리는 그런 병인데 나는 동성애자도 아니다.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점차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도 받지만 그 치료약이 AZD라고 불리나요? AZT? 네, 그 치료약이 정말 이 에이즈에 도움이 되는 병이 아니구나, 치료에. 그걸 느끼게 되면서 좋은 약을 찾아서 멕시코로 가게 되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그걸 다시 수입해 밀수를 해서 팔기 시작하고 그렇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약을 밀수해서 파는 그런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그 회사를 차려서 이제 일하는 동안 점차 생각의 변화를 겪으면서 점차 이 인물이 변해가는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의 그런 뭔가 인권을 대변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미국 식약청인 FDA랑 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좀 전형적인 시한부가 자기의 죽음에 맞서서 뭔가 살기 시작하면서 또 성장 드라마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쵸. 네. 내용적으로는 사실, 작품적으로 막 크게,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들의 연기가, 네. 영화 자체를 씹어먹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은 당연, 2개의 상을 받은, 네. 주연과 조연, 그럼요. 맥튜 맥커너이와 그 다음에 레토. 네, 자레드 레토. 네. 이 두 배우죠. 레토. 네. 이 영화 FDA에 일단 미승인된 약. 이 영화를 어떻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기가 아주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일단 우드루프라는 그 카우보이로 나오죠. 마초의 상징인. 브로크백 마운틴에서도 카우보이가 그 모자 쓰고 그러면서 또 동성애가 주요하게 다뤄지잖아요. 그 영화처럼 이 영화도 동성애 그리고 가장 반대되는 마초의 상징인 카우보이 이 두 가지를 한 캐릭터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는 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동성애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리에로서 편견으로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카우보이를 우드루프의 캐릭터에 입힌 거죠. 근데 실제로 우드루프를 보면 이 실화지만 약간 변형된 캐릭터예요. 실화에는 전기 기술자이긴 하지만 실제 딸이 하나 있고 그냥 건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그 실화인데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네, 근데 딸이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이 걸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막 살던 이런 로데오 경기하고 이렇게 막 살던 카우보이가 딸도 없이 이렇게 막 미래도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서 그 편견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그런 걸 새삼 느끼는 쪽이 좀 더 영화적 극적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각본을 쓴 크레이지 보텐이라는 사람이 실제 우드루프가 죽기 한 달 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대략 썼는데 그 영화는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92년에 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지에 7년 만에 사망한 론 우드루프가 죽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지금 2013년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촬영에. 제작도 여러 번 엎어지고 막 어려움이 많았지만 촬영은 단 25일 만에. 네, 25일 만에. 왜 이렇게 엎어지고 그랬대요? 이게 아무래도 출연 배우도 여러 번 갈렸어요. 이 매튜 맥커너이가 처음 그 시나리오를 받은 배우가 아니라 여러 번 유명한 배우들한테 갔다가 이 매튜 맥커너이가 마지막에 받고 하기로 하고 제작자들도 좀 이 주제나 이런 소재가 흥행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꺼리다가 결국은 시나리오를 여러 번 고친 이후에 결국 이렇게 좀 인생 막 사는 로데오 하는 사람이 좀 더 깨달아가는 성장 드라마로서 매튜 맥커너이한테 맡겨진 거죠. 네. 영화를 보면 크게 5부분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처음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너는 한 달 남았다. 이런 선고를 받은. 이렇게 선고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는 한 달 남았다.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남은 시간을 막 살죠. 사실 이런 로드무비가 많죠. 전형적으로 이제 막 버킷리스트 작성해서 예를 들면은 뭐 노킹 온 헤븐스 도어 그 영화가 약간 이렇게 딱 네 그렇죠. 이 영화가 약간 그런 식이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두 여자랑 한 번에 자기도 해보고 그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잖아요. 은행도 털어보고 뭣도 해보고 결국 바다가 보고 싶어서 바다 앞에 가서 마지막에 그런 엔딩 씬을 만든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딱 처음에 한 달 딱 받았을 때 이런 죽음을 향한 로드무비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 드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이 엄청난 부조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인데요. 처음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질병을 인정하고 그 질병에 맞서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지만 그 약물이 효과가 없다는 거를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없는 이유가 FDA, 미국 식약청과 푸드 앤 드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식약청과 제약회사 간의 이런 커넥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조리를 인식하고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걸 창시해가지고 그 약을 멕시코에 가서 실제로 FDA 승인을 받지 못해서 미국에서는 팔리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실제로 에이즈에 효능이 있는 금지된 약물들을 밀수로 해다가 이 에이즈 환자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팔기 시작해요. 그쵸. 이 점이 장사꾼이야, 좀 흥미로운데 장사꾼이죠.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성장이야. 그렇죠. 처음에는 성장이 아니죠. 막 이게 팔기 시작해요. 그렇게 팔기 시작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뭐 이 과정에서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처음에 멕시코에서 이렇게 막 약들을 실제로는 여기서는 강한 약을 써서 그런 이제 다른 면역 세포를 파괴하려는 그런 것들을 죽이는 방법을 쓰는데 실제로 훨씬 더 멕시코나 이런 데서 대안으로 쓰이는 방법은 비타민이나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이게 평범한 약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밀수에다가 이게 금지가 안 돼 있는 품목을 밀수에다가 팔기 시작하는데 그게 FDA의 이제 미증인 약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걸릴 위기에 처하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신부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줘요. 아, 멋있더라. 네, 막 그때는 이제 영화 속에 일관된 그 매튜 맥커너의 캐릭터와 다르게 전혀 다른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연기를 하거든요. 그 신부가. 과연 이 매튜 맥커너이라는 배우가 옛날 모습과 그 사하라나 뭐 옛날 타임 투 킬 이런 데서 보여준 연기도 좋았지만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배우로서 업그레이드 됐구나. 정말 배우로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 드라마로서 이 영화를 아주 좋게 봤어요. 그냥 나쁘지 않게 봤어요. 오프닝과 엔딩 씬으로 딱 비견되는 그 성장 드라마가 보여지는데 먼저 오프닝 로데오 경기장에서 사기치는 앞에 말씀드렸던 네.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엔딩 씬 기억나세요? 엔딩 씬은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죠. 네, 그 FDA와 재판을 하죠. 그렇죠. 이 미승인 약물들을 승인 맞는 약물로 바꾸려고 이제 승인 맞는 약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기각되잖아요. 네, 대신에 개인적인 치료 용도로만 쓰이는 건 허가되고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패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한테 돌아오고 나서 박수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론 우드러프라는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기고 사기치고 이러던 사람이 엔딩씬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끝나는 한 캐릭터가 처음과 끝이 다른 전형적인 성장 드라마거든요. 주요한 인물들, 이 론 우드러프라는 인물 외에도 다른 인물들도 사실은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먼저 이제 볼 때 이브라는 여자가 나와요. 의사. 네, 의사죠. 제니퍼 가너가 연기하죠. 네. 제니퍼 가너 하면은 데어데블, 그 다음에 엘렉트라, 이 마블 코믹스의 영화에서 엘렉트라라는 이제 영웅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어벤져스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히트치지 못했지만 제니퍼 가너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여자 배우. 이 배우가 이브라는 그 의사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이 의사가 제도권에 있는 의사지만 이 론 우드루프의 이 투쟁하는 모습, FDA에 맞서서 진짜 자기 몸에 맞는 약,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 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자기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라고 하죠? 정물화. 론 우드루프의 어머니가 그려주신 그림을 통해서 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삐뚤어 놓다가? 네. 그쵸. 영화 속에서 그 그림을 이제 론 우드루프가 이 여자를 약간 사모하는, 정을 느끼는 모습이 많이 묘사되는데. 나는 사실 거기서 막판에
약간 그 이브랑 어떻게 보면 썸씽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막 생기잖아요. 네, 계속 생기죠. 이 사람이 에이지긴 해도. 네. 난 사실 그게 썸씽이 성공을 했으면은 정말 작품성으로 참 떨어지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마라 이루어지지 마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아니라 그냥 우정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 이들의 관계가 좀 매력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이 그림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그림을 제니퍼 가너, 그 이브한테 선물을 해요. 론 우드루프가 좀 정이 어느 정도 들고 나서 그 그림을 선물 받고 이 여자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집에 가서 걸어놓는데 걸어놓는 장면이 그 평탄하게 걸어놓는 게 아니라 네. 망치를 들고 되게 화가 나요. 왜냐면 그 제도권 의사들은 이 이야기 진짜 좋은 걸 알면서도 그쵸. 그거를 굳이 이제 의식하고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은 이거다. 그냥 승인하는 건 FDA의 몫이고 우리 제약회사가 하는 것도 제약 다 합법이고 우리는 그냥 이게 합법화된 약을 그냥 쓰면 된다. 그 약이 실제로 환자들한테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엄청 고민을 하고 결국은 이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대한 전단지도 알리기 위해서 몰래 갖다 놓고 하다가 해고 종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해고 종용을 받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이 여자가 막 이런 고민 끝에 망치를 들고 가서 그 벽을 쾅쾅쾅 치죠. 네. 그러니까 그 벽에 약간 정돈되어 있는 이 이브라는 사람의 그 정돈되어 있는 그 집에 하얀 벽에 그것도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던 하얀 벽에 구멍이 쿵쿵쿵 하고 3개가 나요. 그리고 그 구멍에 다시 그 구멍을 가리면서 그 정물화를 그냥 비스듬하게 그냥 대충 걸어놓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브라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평탄했거든요. 그렇죠. 엘리트죠, 엘리트. 엘리트죠.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그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근데 대학 쪽 졸업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아버지는 그 역사 같은 거는 쓸모없어 라고 하셨고 과학을 그냥 좋아해서 네, 그냥 과학을 점수가 잘 나와서 의사를 선택한 건데 이렇게 쭉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좋은 의사였어요. 그래도 환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의사였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게 실제로 환자들한테 더 도움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환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우리들이 다 비판하면서 하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환자를 위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걸 알고 나서 혼란을 겪는 거죠. 그 정돈돼 있던 집처럼 정돈돼 있던 이 여자 의사로서의 이브의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 혼란이 이 론 우드루프가 준 이 파장이 결국 여자가 방에 망치질을 한 것처럼 이 우드루프도 이 여자의 마음에 이 여자의 삶에 그렇게 망치질하면서 깨부순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마금질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죠. 그 당시에 이 여자의 심정이. 그러지 않나요? 네. 잘 분석해. 저는 네. 그렇게 봤는데 이 그림이 결국 나중에 이 여자가 론 우드루프의 삶을 완전히 인정하게 됐을 때 그쵸. 마지막에 가서 똑바로 딱 걸어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원래 평탄하게 그냥 백지로 딱 발라져 있던 그 병의 벽보다 그 정물화 하나가 딱 저대로 걸려있던 그 방의 벽이 얼마나 더 멋있게 그려지는지 저는 이게 그 영화의 좋은 상징, 기초적인 상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건 이브의 성장. 네, 2부의 성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성장 드라마가 비단 론 우드루프, 이름이 참 어렵네요. 론 우드루프 뿐만이 아니라, 이브라는 캐릭터에 있어서도 성장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론 우드루프의 성장에 대해서도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상징적인 거? 네. 뭐 있죠? 그 멕시코에 가서,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그 장면이 약간 좀 쓸데없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연출이 좀 투박하게 들어가. 이 영화 전체적 연출이 좀 매끄러운 편은 아니라서. 근데 그 장면을 어떻게 보면은, 그 약의 효능이 좋은 이 애벌레 그 분비물이 그 에이지트라는 약이 있죠. 뭔지 알파벳은 어렵지만 그 약을 다른 약하고 이제 좀 성능을 좀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약을 섞을 때 되게 도움이 되는 분비물이다. 네. 해가지고 이 대안으로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던 그런 이제 멕시코의 그 자격 없는 의사가 자격증 뺏긴 의사가 하고 있던 건데 이 사람이 그 의사를 만나러 갔다가 나비들이 막 어디서 몇 마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느 방에 딱 들어가요. 근데 그 방 안에 막 나비가 수천 마리가 그냥 바바바바 하는데 그 장면이 원래 같으면 시겁해서 나와야 정상인데 그치. 어차피 생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라 그런지 그 방 안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팔을 쫙 펴고 쭉 늘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비들이 몸에 막 와서 붙죠. 그 조명도 약간 신비롭게 거서 찍죠. 표정이나 다. 그 나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전하고 이후에 론 우드루프가 바뀌거든요. 그 이전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그 몇백 달러 더 받고 아니면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그 장사꾼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브로커예요, 그냥 브로커. 현재판 과거판이야. 내가 네. 그 80년대 그 사기꾼이에요. 그냥 장사꾼이야. 에이즈 걸렸는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후에 거의 쉰들러 리스트에 오스카 쉰들러가 되거든요. 자기 차도 팔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약 준다고. 그 쉰들러 리스트 보면은 마지막에 여담이지만 그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 그 당원 브로치랑 차를 팔았으면 몇 명의 더 유대인을 구할 수 있다고 막 우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차를 팔아요, 캐딜락을. 팔지. 로 누드루프는 차를 팔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슈들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변화를 하는데. 그래서 흑인 아줌마가 말하잖아요, 막. 아, 뭐라고 하죠? 우린 막 자본 없다고. 아, 맞아요, 맞네요. 자본 없다고 막 그러잖아. 네, 우리 지금 당장 운영할 돈도 없다. 거기서 또 자레드 레토가 역할 하나 하잖아요. 레토의 성장 과정은 레토인가? 레이언. 레이언이지, 레이언. 어떻게 보면 레즈비언하고 바람이 비슷해서 약간 상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진짜 연기 잘해.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이 사람의 론 우드루프라는 사람의 성장을 좀 암시하는 그런 장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레이언 연기 잘하는데 이 연기를 잘해서 아카데미 나무조연을 받았잖아요. 네. 저 울프의 그 이름 뭐 까먹은 그 이상한 놈 이기고 다 하잖아요. 네, 그 배우 뚱뚱이 이기고 약간 네 영수증 보여주면 내가 일 포기하고 너 따라다니겠다. 옆집 사람이죠, 옆집 사람. 그 사람을 이기고 이제 됐는데 이 레이언이 의외로 비중은 그 배우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적죠. 네, 의외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을 받았으면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영화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 속에 이제 진행되는 건 론 우드루프라는 이 주체적인 인물이 모든 사건을 다 만들어가고 다른 인물들은 다 역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FDA도 역에 따라 변하고 미국 법원도 뭐 미국 세상도 모든 그 에이즈 환자들 이 영화 속에서는 주체적인 인물은 론 우드루프고 다른 인물들은 이 인물의 이 주체적인 행적 속에 파장 속에 영향을 받는 인물들로 그려져요. 이 레이언이라는 인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결국은 약간 흠모하기도 하고 이 게이니까 흠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인물도 그런데도 연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은 또 오히려 받거든요. 비중이 작음에도. 이런 배우들이 가끔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연기가 좋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아까 저희가 사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마트 안에서 네. 우드루프. 네, 그냥 론이라고 통일합시다. 론. 너무 늦게 했다. 네, 론으로 통일하고 론이 그 자기 친구죠. 예전 친구. 네, 그 정치 좋은 예전 친구를 순식간에 제압을 하죠. 네. 그다음에 억지로 악수를 시키잖아요. 네, 그 친구가 되게 편견을 많이 갖고 있던 옛날 친구거든요. 이 론도 그랬듯이 게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호모포비아와 호모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약간 이런 류의 퀴어 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성적 소수자를 소재로 한 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캐릭터 구성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주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무시하잖아요. 그 레이언을. 너 역시 네가 에이즈 걸렸다더니 역시 이렇게 놀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날 그게 친구 맞습니까? 솔직히. 하지만 그 순식간에 제압을 하고 악수를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 깡마른 몸으로 그냥 그 강해 보이는 그 친구를 빡 제압을 하고 악수를 시키는데 그때 거기서 레이언의 표정. 저도 그 장면 너무 좋게 봤어요. 이 사람? 이런 표정? 설렘과 제가 아는 한 남자가 남자에게 보낸 뻑 같다는 표정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최고였어요. 네, 남자가 남자한테 보내는 그 뻑간 표정은 거의 최고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나요? 그 돈 부탁하러. 레이언이 아버지, 그렇네요. 그때는 이제 여장이 아니라 네, 양복 딱 떼입고 머리 묶고. 말쑥하더라고. 네, 원래 그 배우가 페인룸에서 그 강도로 나오기도 하고 가수로 활동한다고 하죠? 네. 락 음악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그 외모가 잘 어울려요. 그럴 수 있는 배우인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네. 예쁘게, 뭐 다리도 그냥 웬만한 여자만요. 각선민 엄청나더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화가 아카데미 나무 조연도 탔지만 분장상도 같이 탔어요. 3관왕인데 분장상이 아무래도 네, 이런 레이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브라는 레이언이 연기한 이 이브라는 캐릭터가 확실히 이 캐릭터도 성장을 하거든요. 전에는 그냥 레즈비언이고 좀 외로운 그런 레즈비언이래.
그런 게이였어요. 그치. 이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약간 여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보면 트랜스젠더는 아닌데 아직 수술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이 남자를 만나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많이 동하고 이 사람이 크게 그렇게 변하는 건 없지만 이 남자를 위해서 결국 그런 아버지까지 만나서 평소에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던 그래서 그동안 큰 도움을 주기까지 용기를 내기도 하고 좀 멋있는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인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물이 처음과 끝이 다르다. 단편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좀 복합된 그런 이제 좀 폭이 있는 그런 인물의 캐릭터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다른 점에서 보면은 현실 사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이즈 이런 질병에 대해서 에이즈 위험하다. 어떤 질병이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쵸. 이런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편견을 얼마나 갖는지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직 많이 안 해봤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또 FDA나 그 제약회사와의 이런 커넥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런 제도권 우리가 사실 병원이나 식약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세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병원은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고 식약청은 그 식품이나 약품 뭐 이런 거를 관리하고 더 좋은 품질의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럼요. 이런 목적에서 생겨났는데 실제로 그 제도권과 다르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모습들 사실 제가 네. 약업계에서 좀 일을 그렇죠. 했었죠. 몇 년.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남다를 것 같았는데. 그쵸.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제약회사 직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명품 시계를 차고. 네. 환자들을 위하는 척. 정말 고급스러운 양복을 쫙 입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간지나게 이렇게 설명을 PT를 하는 장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제약회사 사람들은 참 간지가 나구나. 뭐라는 거니, 진짜? 아니, 내가 느낀 거야. 아, 그럼 왜 나왔어? 아, 진짜. 나는, 나와서 이제 다른 일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정말 말쑥해요. 말쑥하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다 그런 식으로 돼요. 뭐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뭐, 식약청이나, 뭐, FDA나 네. 뭐,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환자들을 위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적인 부분은, 저도, 제가 뭐, 임원까지 간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사사로운 것까진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다소 이제, 본질하고 다르게 기능하는 부분이 있다. 그쵸. 네.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 라는 건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영화를 보면 진짜 이렇게 제도권과 제도권이 아닌 이 클럽이라고 하죠. 약간 밀수하고 제도권에서 오히려 억압하려고 막 애쓰는 이 집단과 제도권의 그런 대비가 정말 강렬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론 우드로프한테. 근데 투여하는 약이 실제로는 그 환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돈 받았으니까. 네, 제약회사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써야 돼. 네, 충분히 그런 뭐라고 하죠? 임상 실험이라거나 그런 게 다 거쳐지지 않은 그런 제품을 약간 탈법적으로 거쳐진 네, 그런 제품을 실제로 투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이 약이 진짜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죽이고 있는 약이 이 약이 오히려 우리를 죽인다는 걸 알고 나서 죽어도 밖에서 죽겠다. 그러면서 병원을 뛰쳐나가요. 이런 되게 주체적인 인물이죠. 멋있어. 네. 그러면서 만든 게 사실 그러면서 멕시코에 가서 다른 약을 찾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 병원에서 밀수로 약을 막 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이 약이 끊기니까 이런 밀수로 몰래 주던 병원에서 몰래 빼돌려주던 그 청소부가 알려준 그 의사를 찾아 멕시코로 가고 그 멕시코에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렇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거 완전 밀수로 해서 막 겁나게 돈을 벌다가 일본 가고 네 일본 가서 막 온갖 그냥 비즈니스 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잘 흥미롭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순간에 그 마지막에 나비 나오는 그 장면에서 깨닫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스카 쉰들러로 변하는 이렇게 경계가 전개되는데 이 제도권과 비제도권 그러니까 국세청, 식약청, 뭐 의사 뭐 이런 집단과 이 국세청도 이 우드루프를 론을 억압하니까 그렇지. 론이 이제 상징하는 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환자들을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진짜 약을 먹겠다는 이 사람들의 대립이 딱 나오면서 현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점이, 이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해서 아까 좀 무지가 많다고 했잖아요. 막 친구들이 막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집이 다 막혀 있잖아요. 나가게 돼 있다고. 낙서돼 있고. 이 장면 저는 그 데런 아로노프스키, 최근에 이제 노아라는 영화 개봉할 텐데,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뭐 찍었냐면 블랙스완, 그리고 더 레슬러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더 레슬러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남자 배우 나가서 좀 막 이상한 거 하고 사고치고 하니까 집에 이제 문이 딱 막혀 있는 그 장면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레슬러는 제가 못 봤어요. 네네. 그 영화가 생각나던데, 이 편견과 관련해서 할 말이, 처음에 친구처럼 막 여기주면서 그 로데오 씬 이제 가서 내기하면서 막 사기칠 때, 로커드슨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옛날의 명배우죠. 제임스 딘이랑 같이 자이언트라는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좀 히치콕 영화에도 몇 번 나오고, 한 미국의 잘생긴 배우인데, 이 배우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제 에이즈로 죽거든요. 근데 게이라는 거가 이제 얘기를 딱 알려줘요. 이게 이 사람 게이였다. 실제인가? 네, 실제죠. 로커드슨이 게이였다. 그래서 이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게이들만 에이즈에 걸린다. 성적으로 남자끼리 하니까 에이즈에 걸린다. 80년대니까. 네, 이런 잘못된 믿음이 되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로커드슨 그 게이 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 영화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로커드슨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야, 임마, 영화배우 임마,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거기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치. 근데 사실은,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이게 히치콕 영화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요, 이 배우가, 로커드슨이. 실제로 안 나오나? 네, 실제로 안 나옵니다. 전혀 다른 배우의 주연들이, 조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장면을 의미 없이 넣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영화고, 히치콕 영화도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로커드슨도 탑배우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욕하거나, 막 어떤 유명 연예인을 욕하거나, 뭐 유명 정치인을 욕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 욕하거나, 혹은 이렇게 뭐 에이즈나 이렇게 우리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실제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렇게 함축된 메시지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로커드슨.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말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영화 좋아하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영화 참. 김성호 씨가 영화를 참 좋아해요. 아니, 참 많이 봤고. 박영수 씨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만큼 저는 영화를 좋아했죠.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가끔 영화를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보고. 이거는 뭐, 청취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화를 같이 자주 보고, 뭐, 이 친구 나중에 영화 끝나고 가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같은 영화를 봤는데, 하는 장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보는 거는 그냥, 이 친구는 영화판도 좀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예. 네. 그만하고, 사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평범한. 그렇게 우리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저도 한 편 더 보는 느낌이 나고요. 이 영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설명할 때, 기법상의 특이한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투박한데, 영화에서 또 기법상의 투박한 점 혹시 못 느꼈었어요? 기법상의, 촬영상의. 혹은 편집상의. 뚝뚝 끊어지. 그렇죠. 뚝뚝 끊어지죠. 그 뚝뚝 끊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소설상의 1인칭 주인공 시점 있죠? 영화가 약간 그런 부분을 차용한 흔적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일대기를 다룬 영화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장면 기억나죠? 이 사람이 처음 쓰러지던 장면. 아파서 쓰러지는 장면 말고, 전기기술자나, 이 사람은 사실 직업이. 전기기술자인데, 전기 때문에 펑 터져서 병원에 가서 에이즈인 걸 판정받을 때? 처음이 아니군요. 두 번째군요. 두 번째야. 네네. 첫 번째는 그 집에서 쓰러지는 장면도 사실, 그치. 그렇죠. 영화 카메라 같이 쓰러지잖아요. 그쵸. 흐릿해지면서 시야도 같이 표현해주고. 그리고 화면 딱 끊기고. 네. 이 사람, 영화 전체가 이 사람이 전기 딱 터지는 장면에서도 그 두꺼비 집 딱 보다가
두꺼운 짓에서 이게 잘못 갖다 대잖아요. 그거를. 그 드라이버를. 네. 그러다 펑 터져요. 네. 근데 영화도 같이 펑 터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이 배우가 쓰러질 때 영화도 같이 쓰러져요. 그 다음 장면이 이게 되게 이제 혼자가 깨어나는 장면하고 같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느낌이. 되게 이게 계속 쫓아가는 이 영화의 그런 시점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전문 용어로 DDR이라고 그러는데 혼자만의 위안의 시간을 갖잖아요. 론 우드루프가. 이제 그 사람 기억나세요? 사진들 벽에 막 붙여놓고 여자들 사진을 혼자 자신을 위로하는 이 에이즈에 걸린 자신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토가 나오지. 마지막에 자기 사진 붙여놔가지고 레이언이 네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도 시야가 정확하게 그 카메라가 이 주인공의 그 시야로 완전히 쫓아가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로서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인공의 눈이 돼서 쫓아가고 그리고 이 장면 말고도 이제 삐 소리 나는 그 장면으로 이 사람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그치, 네. 이 에이즈에 걸린 그 사람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에이즈 걸렸을 때 고통이 어떤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삐 소리 나는 그 불편한 그 음향 그 효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환자의 공감을 어느 정도 이만큼 불편하구나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죠. 매직 존슨은 알라나? 글쎄요. 매직 존슨은 알겠지. 매직 존슨. 아무튼 그렇고요. 이 삐소리 전기펑 하는 이런 느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전체적으로 이런 점에서 많이 따라가는데 이 때문인지 원래 옛날 영화 다룰 때 보통 그 시대 음악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 들어보면 OST가 별로 없어요. 삐 소리 나고 아니면 무음이고 적막하고 이 주인공의 전체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많이 따라 쫓아가거든요. 영화적 형식적으로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이 전환상의 컷이 뚝뚝 끊기고 매끄럽지 않고 화면도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연출상에 조금 너무 빨리 찍고 편집 시간도 좀 적고 하지 않았나. 그걸 25일 만에 찍었다고요? 네, 25일 만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수입됐을 때 이게 화면이 영상이 좀 이렇게 원래는 긴데 짧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네마스코프 버전 원래 2.35대 1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 거는 1.85대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 같은 거 볼 때도 그 어떻게 보면 이 포스터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이 주인공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약팔로 쭉 가는데 이 사람이 따라가요. 그 옆에서 걸어가는 그 레이언을 쫓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차 타고. 그 장면에서 차가 되게 좁게 보이거든요. 차가 전체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투박하게 찍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잘린 장면이라는 거. 한 60%밖에 안 나오거든요. 70%? 왜 그런 거지? 수입을 아무래도 이게 시네마스코프로 넓게 찍은 그거 영화인데 보통 영화 비율로 그냥 수입을 해버리다 보니까 좀 잘린 게.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상 타고 나서 화제가 돼가지고 다시 그게 다시 수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네마스코프 버전도. 네. 그 점에서도 이제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블러드 타이즈라는 영화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기욤 까네라는 프랑스 감독이 연출하고, 오웬 윌슨이 아니라 누구지? 클라이브 오웬이라는 배우가 옛날에 신시티에 나왔던 클라이브 오웬이라는 배우가 주연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마리온 꼬띠아로도 나오고, 그 영화에서 이 남자가 똑같이 가난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서 뽑는 차가 캐딜락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이 론 우드루프가 좀 성공하고 나서 이제 약 많이 팔면서 성공해가지고 뽑는 차가 캐딜락이에요. 그 차를 나중에 쉰들러 되고 나서 팔죠. 난 언제 뽑냐, 그런 거. 우리 뽑아야 조만간 뽑을 겁니다. 네. 그 점도 한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화제가 충분히 될 만한 건덕지가 많은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일을 하는데 일을 끝나고 바로 앞에가 목동 CGV고 메가박스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거 지금 녹음하는 날이 개봉 다음 날인데 저는 어제 아니 개봉 다음 날이 아니구나. 제가 개봉날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하루에 뭐 한 세네 타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녁 타임을 보려고 그랬는데 오후 2시에 타임 있고 저녁 11시 타임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도림 CGV까지 가서 봤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게 홍보가 덜 된 건지 뭐 배급사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막 좀 보고 싶은데
이 시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좁더라고. 다른 거는 엄청 많은데, 요즘에. 어떤 영화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300. 300. 300도 힘들게 그거 했다던데. 개봉을 힘들게 했대요? 네. 왜 그렇죠? 뭐, 배급사, CGX, 아. 다른 데랑 이렇게 뭐가 붙었나봐요. 어쨌든, 그거 있고, 논스톱, 리암 네슨 나오는 거. 아, 하긴. 그런 액션 좀 유명한 영화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영화가 사실 그렇게 아카데미를 안 받았다면. 그쵸. 흥행적으로 성공하기는. 네. 쉬운 영화가 아니죠.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화들, 그래도 좀 상영관 어느 정도 확보는 돼야 하지 않나. 이 대형 안타깝더라고요. 체인 멀티플렉스들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큰 불편을 겪잖아요. 좀 머드 얘기도 하고 싶어요, 머드. 저희 엄청 힘들게 봤어요. 정말. 아유, 그렇죠. 뭐든지 진짜 힘들게 봤죠. 보고 싶었는데 정말 엄청 힘들게 봤어요. 이런 작은 영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소비하고 다양한 영화를 향유하는 게 그 나라 소비자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어서 정서적이나 아니면 그냥 자양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넓은 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있었으면, 제도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이 영화로 나무 주연상을 탄 매튜 맥커너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매튜처럼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말 달라 보이죠. 이 배우 딱 나오면은 이 연기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사실 더 울프에서도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존재감만큼은 누구보다 컸거든요. 그거 저는 나무 주연 후보에 노미네이트돼도 크게 부족하지 않지 않나. 네. 정말 존재감이 엄청 컸어요, 저는. 네. 그 장면 정말 멋있게 나오죠. 하루에 3번씩 자기 위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도 주고 5분에 한 번씩 마트리 갖고 오라고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허세하는 건데 멋있다. 정말 투쟁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증권 브로커의 세계가 이렇다라는 걸 딱 알려준 거죠. 그걸 알려준 디카프리오한테 결국은 뺏어간 거죠. 이번에 며칠 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을. 네. 여기서 이렇게 선배로 잘해줬으면 뭐해. 가서 나무주연 가져가는데. 거기서 알려준 것처럼 뭐. 네. 이러나 저러나 디카프리오는 97년에 잭 니콜슨 만나고 이번에 포텐 터진 매튜 만나고 맥커너이 형 만나고.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맥커너이 형이 한참 많죠. 훨씬 많아요, 훨씬? 네. 활동이 좀 비슷해서 그렇지. 활동 시기는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디카프리오가 했으니까 나이는 매튜 맥커너이가 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디카프리오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다 내년이 있는 거니까. 예, 내년에 또 물로 나올라나.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다. 네. 딱 한마디로 총평해 주시죠. 어떤 느낌인지.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그냥, 배우들의 연기가 영화를 씹어 먹었다. 씹어 먹었다. 딱 요거 딱. 저는 그냥 볼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저는 연기가 딱히 연기가 좋았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좋았죠. 매튜 맥커너이, 자레드 레토 이 두 배우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무 조연을 아카데미를 차지하는 이 영화 속에 제니퍼 가너가 보여주는 연기는 저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리브. 네, 이브. 혹시 갑자기 또 얘기가 나오네. 정무라 봤던 장면 기억하세요? 식당에서? 네. 그 장면에서 티파니 웃음 짓던 그 장면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가식적으로 예뻐 보이려는 웃음을 계속 짓더라고요. 물론 티파니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가식적인 웃음을 막 짓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 변해가는 그런 내면 연기를 그 상징으로 벽 부수고 그 정무라 다시 걸던 그 정무라만큼의 연기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상징이 보여주는 만큼의 내면적 변화의 폭을 못 보여줬거든요. 근데 자레드 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훨씬 더 비중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훨씬 더 임팩트 강한 그 섬세한 변화,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요. 정말 이 사람을 흠모하고 좋아하고 근데 접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하지만 돕고 이런 몇몇 감정선의 그 기복도 크지도 않고 주어진 포커싱도 크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큰 이 여자 배우보다 훨씬 많은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여자 배우는 너무 못 보여줘요. 보여줘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여자 배우가 너무 못마땅해서 이 영화를 연기만으로 그렇게까지 만족하진 사실 못했어요. 그리고 매튜 형은 사실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늘 이만큼의 임팩트를 주었던 저에게 항상 나는 그 장면이 좋더라. 어떤 장면이요? 차 타고 가서 권총을 옆에 두고 네. 흐느낀다 그러나?
같이 본 친구도 그 장면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 장면에서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래요? 그 흐느낀다 그러나? 그때, 네. 그게 자살하러 가는 멋있다. 거였죠? 자살하러 간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걸 포기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넘어간 거였죠? 그쵸, 내가 그쵸.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네. 멋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진짜 잘생겼어. 죽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닥쳐온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한 남자의 올바른 자세, 멋있는 자세, 그걸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실험적인 연출. 그치. 이걸 한 줄로 제가 잘 못하네요. 근데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남자, 그 멋진 남자, 이건 남자의 영화다. 이런 걸 잘 보였어요. 요즘 남자 영화 많이 봐요, 저희. 더 울프, 머드 다 남자 영화예요, 이거. 난 더 울프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그거 좀. 3시간이 안 지겨웠어, 정말. 누군 지겨웠다는데 나는 절대 안 지겨웠어. 저도 안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남성 여성분들이, 도덕적이고 그러신 분들이 보면은 좀, 그럴 수 있는 영화에 선을 많이 넘거든요. 그쵸, 선 많이 넘고. 저는 근데 그렇게 프리섹스 국가 됐으면, 볼거리도 많고. 저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니, 이 영화가 아니니까 일단. 그래. 네. 내가 말 꺼내면 큰일 나는데. 네네. 좀, 아내도 있으신 분이. 예. 아내분한테 잘해주셔야 되는 분이 이러시면 신혼인데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런 영화였습니다. 좋은 영화였고, 생각할 점도 있었고, 괜찮은 영화였고. 네, 부족한 점도 있었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을 던져주는 좋은 영화다. 난 사실 이게 25일 만에 찍었다는 게 놀랍네. 근데 찍는 시간이랑 작품성은 비례하지. 캐치 미 이프 유 캔 알아요? 스필버그? 네.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찍은 거예요. 그래요? 동사소독 이런 영화 왕가위 감독의 이거 옛날에 그 영화 유명하죠? 중경삼님이라는 영화. 네. 그 영화 찍다가 돈 부족해가지고 찍어서 장사해 먹은 그 배우들로 장사한 영화가 영웅문 그런 걸 김용의 영웅문을 약간 가져와서 소재로 만든 무슨 영화예요? 쭉 까먹었네. 방금만 해놓고 까먹었어요. 그 영화거든요. 아무튼. 네. 그 양조위랑 막 동사소독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동사소독이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더 걸작이에요. 리덕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동사소독은 왕가위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찍는 시간이 짧아도, 어떻게 보면 감독이 큰 기대를 안 걸고 찍었을지라도, 오히려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얻어 걸린다고 표현하죠, 그런 거. 네, 그러고 보니까 디카프리오네, 캐치 미 이프 유 캔도. 그치, 디카프리오. 왜 못한 거야, 나 디카 형 너무 좋아. 네, 이러다가 스콜세지 감독한테 디파티드, 이 영화로 그냥 감독상 준 것처럼, 이렇게 공로상 비슷하게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대충 연기해도. 이런 후회하지 말고, 아카데미 조합원 여러분. 이 영화인들이 주는 건데, 지금 8,000 몇백 명 이제 영화인들이 투표해서 주는 건데, 결국은 투표하는 이 시스템도 엄청 좋네요. 우리는 몇몇 심사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쵸. 이게 훨씬 공정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아카데미 영화인데, 한번 디카프리오 영, 나중에 하나. 더 울프로 받았어도 괜찮게 하면, 저 근데 맥커니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코너, 우리가 본 영화, 오늘 본 영화, 코너는 이래대로 마치고요. 네. 우리가 이제 내일 볼 영화. 내일 볼 영화. 어떤 영화, 들어볼까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평가 별점 이런 당황했어요? 별점도 줄까요? 우리 별점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줘야지. 영화 거기서는 이제 가격으로 매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격 9,000원, 8,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는 7,000원이었다. 이렇게 매기는 데가 있던데 아주 참신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거. 주말에 10,000원이야, 10,000원. 네, 저희도 참신하게 한번 해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즉석에서 만드는 별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대충 줍시다. 대충 두고 우선. 네, 일단 1, 2, 3, 4, 5 해가지고 5점 만점으로 해서 한번 줘봅시다.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저는 딱 솔직히 한 3.6? 0.6으로 주세요. 3.6? 나는 애매해. 3 주기는 뭐하고 4 주기는 좀 그러해. 그래요? 네. 저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그럼 몇 점 주시겠어요? 3.6 정도 주시겠어요, 그냥? 네, 3.6.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반올림해서 4. 저도 그래서 삽니다. 반올림해서 4. 네, 4점을 주는 이유는 사실 영화 완성도 같은 건 3점대인데 3점을 주기엔 미안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치. 이 영화의 그런 시사점이라던가 이 배우들 매튜 맥커너이 이 포텐 터진 거 자레드 레토 4점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4점 줍시다. 4점 줘야지. 네. 저희가 한번 추천할 만한 영화예요. 이 보시면 이 영화 별로다. 왜 이런 영화를 봤지? 이렇게 후회하고 나올 작품은 절코 아닙니다. 그쵸. 근데 지금
상영관이 뭐 이렇게 크게 많지가 않고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하지만 아카데미 나무주연 나무조연인데 좀 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뭐 DVD 나오면 꼭 보시고요. 네, 저희가 다 풀어드리긴 했지만 이거 알고 보신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감흥이 떨어지시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네, 스포일러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화고 이제 다음 볼 영화 얘기해보죠. 다음 볼 영화 다음 볼 영화 아까도 한번 언급됐죠? 그럼요. 300 하면 잭 스나이더 감독이 그 당시에 이런 영화가 몇 개 있었어요. 신시티로 그쵸. 네. 약간 만화적인 그런 MTV적 감성, 만화적인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만화적이기도 한 이런 감성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겼어요. 실사 배우들이 출연함에도 만화적인. 그치.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예요.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혁신이죠 말 그대로. 그때 너무 좋았어요 연출이. 그럼요. 제라드 버틀러였나요 그때 배우가? 그쵸. 복근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요즘에 사진 보니까 살 많이 쪘다. 저 헬스 할 뻔했어요 그거 들고. 요즘에 살 많이 쪘어. 그러고 헬스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한참 좋았지. 그런 영화 봤고 이제 300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궁금하다. 네. 그 주연 배우 제라드 버틀러 죽었습니다. 죽어서 안 나온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꾸는 데 갖고 살아 들어간 친구 있죠. 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엄마랑 만나는 장면에서 네. 그 살아에서 딱 돌아왔던 그 친구. 그 친구가 주요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포스터에는 1변에 나오던데. 그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직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쵸, 근데 그쵸. 그 친구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바로는.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에바그린 아세요? 에바그린? 요즘에 실시간 검색어에 자주 뜨더라고요. 에바그린. 그 무상가들이 나왔고 옛날에 그 카지노 로얄 007 카지노에서 그 007 걸로 본드 걸로 정말 아름다운 배우죠. 선이 예뻐요. 선이. 나는 사실 그 몽상가들인가 그걸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좋아하는 스타일 딘득 다 벗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에바그린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몽상가들 영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영화 그 67혁명인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여자 한 명과 남자 둘의 어떻게 보면 프랑스 영화나 뭐 유럽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그 긴장감 넘치는 구도 있죠. 뭐 청춘 영화인가? 청춘 영화기도 하죠. 청춘 영화죠. 이 두 사람이 급변하는 그 현대사의 그 격동의 물결 속에서 자기들의 청춘도 같이 격동하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매혹적인 장면이 몇 개 나와요. 문화를 어떻게 향유해야 하는가 우리가. 극장에 가서 맨 앞줄에서 앉아서 영화를 보면 남보다 0.0000 그 빛의 속도만큼 가시광선이 도달하는 속도만큼 일찍 볼 수 있다. 혹은 누구르 박물관을 가장 빠른 속도로 주파하기. 이런 남다르게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장면들 재미있게 그려지는 그런 청춘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드라마인데 그 영화에 나왔던 아주 예쁜 배우예요. 에바그린. 저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 배우가 이번에 나와서 여전사로 열연을 한다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그리스 이제 아테네 뭐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운 전쟁 딱 두 개를 뽑으면 하나가 테르모필레 전투,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은 이제 이후에 페르시아가 더 빡쳐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쳐들어오는데 그거에 맞서서 이제 그때 스파르타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되게 많은 연합군이 모여서 그 이후로 이제 아테네가 연합군의 그리스의 맹주 자격으로 확실히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아닌가? 이건 제가 세계사 공부한 지가 좀 오래돼서 약간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요. 이런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에 다시 한번 그런 감성으로, 이 만화적인 감성으로 영화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만큼만 나오면은 정말 뭐 보통 2가 나오면은 원보다 못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렇죠. 사실 그 정도만 나와도 정말 대성공인 거죠. 터미네이터 2 말고는 뭐 2가 더 나왔던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에이리언 2도 좀 괜찮았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몇 개 있긴 하네요. 근데 보통은 2가 별로죠. 그러니까 기대를 사실 많이 안 하게 됐는데 이거는 근데 데브2도 좋고 좀 괜찮은 거 많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연출하고 그런 식으로 찍으면은 감독은 바뀌었어요? 잭 스나이더가 제작으로 빠지고 저는 그 점이 약간 미심쩍더라고요. 감독이 그러면? 네,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 보통 감독이 이어가면은 그게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으로 빠지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느낌으로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렇게 영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감독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네요. 근데 사실 감독이 뭐 전작이 별로 이렇다 할 작품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감독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첫 녹음 대략적으로 마쳤는데 302 다음에 봅니다. 내일 볼 영화고 가문의 영광이 안 되길 빕니다.
딱 보고 이제 한번 다음 영화 다시 한번 이렇게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된, 우리 첫 방송이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부족했는데 더욱 준비가 잘 되고 알찬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네. 좋은 시간만 갖지 말고 다음엔 더 준비를 해보자고요. 이상 김성우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